제 채널 구독자께서 부자뇌와 가난한 사람 뇌의 세 가지 차이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부자 마인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육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소비를 장려하고 자산 축적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가난하지는 않지만 영원히 계단은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스포츠에 빠지게 하고 더 많은 소비를 장려하고 여행과 경험을 강조한다. 부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빈민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댓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책 페이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배웠다고 대답할 것이다. 교사들은 대개 좋은 사람들이지만 미국 교육제도는 붕괴했고 구식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 대비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암흑처럼 깜깜한 재정 상태와 가장 악랄한 형태의 부채로 이끌고 있다. 바로 학자금 대출 말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액은 총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다. 범죄 세계에서는 이런 것을 갈취라고 부른다. 갈취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특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저지르는 그 같은 행위. 시대에 뒤처진 제도로 학교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가짜 교육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좁고 한정된 생각에 갇혀 삶을 간신히 유지하게끔 만든다. 진짜 교육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물어보았다. 학교에서 돈에 관해 무엇을 배웠나요? 반응은 늘 똑같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멍한 표정이거나 아니면 경제학을 배웠다고 하든가 수표장 쓰는 법을 배웠다는 대답들을 했다. 미안하지만 경제학이나 수표장의 잔고를 맞추는 일은 돈에 대해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대다수의 명문 대학은 존 디 록펠러나 코넬리어스 벤더필트, 릴 랜드 스탠퍼드, 세실 로데스 같은 노상강도 귀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노상강도 귀족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설립한 이유는 똑똑하고 영리한 학생들을 찾아서 고용 경영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로 길러 부자를 위해 일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 똑똑한 학생들이 부자가 되지는 못하도록 제대로 된 진짜 금융교육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빈곤에 빠지도록 가르친다. 1989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발명되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세계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가속화의 가속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육 부문만은 변화하지 않았다. 교육은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미래학자 버키 풀러는 전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얼마나 난감한 처지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지요. 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교육이 아이들의 현실 세상 적응 준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빈곤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반응했다. 우리 교육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 애들은 몹시 똑똑해요. 한 아이는 법학대학원에 갔고 다른 아이는 박사과정에 있지요. 두 사람 다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돈과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금융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혹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자신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있지만 무엇을 배우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그 진실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낼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둬서 남은 학자금 대출금을 내가 내줘야 합니다.
그 애는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내 자산 상담사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세금이 너무 밀려서 국세청에서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금을 못 낸 건 세금을 내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내와 내 약값도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아직도 교육이 현실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준비시켜준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교육인 금융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우수하든 부자와 다른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화되면 어떤 형태로 사회적 불화가 폭발할지 알 수 없다. 여기까지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페이크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금융교육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하고도 위험스럽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힘없는 개인 편이 아닙니다. 가계 대출이 천정부지를 찍고 있는데도 보금자리론이니 신생아 대출이니 하는 이상한 상품들로 빚내서 부동산을 사게끔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털어서 금융 시스템과 건축회사 같은 덩치 큰 경제 더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대한 일들이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정부가 미끼를 던지든 광고와 유튜브가 유혹을 하든 깊이 경계하시고 자신의 자본을 잘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